고양이는 독립적이고 섬세한 성격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중시하고 조용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불편함이나 통증을 잘 드러내지 않아 질환이 있어도 보호자가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데요. 그 중에서도 심장병은 초기의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보호자가 더욱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방치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심장병. 사랑스러운 반려묘를 심장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보호자가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닥터팬 노소정입니다. 오늘은 수의사 김민석 선생님과 함께 고양이 심장병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양이 심장병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심장병이 생기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양이 심장병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가 나이가 들면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고혈압, 만성 심장병과 같은 질환도 심장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심장 질환인 비대성 심근병증은 특히 유전적인 요인이 크며 특정 품종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여러 심장병 원인 중 하나로 유전적 요인을 꼽아주셨고 또 특히 비대성 심근병증, 이게 특정 품종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심장병 자체가 유전적으로 또 선천적으로 더 많이 발현이 되는 품종이 따로 있는 걸까요? 네, 일부 고양이 품종은 선천적으로 비대성 심근병증에 좀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인쿤, 렉돌, 핑크스, 노르웨이 숲 같은 고양이 품종들은 특정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비대성 심근병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심장 질환으로 비대성 심근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인지 또 이거 외에도 어떤 심장 질환들이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양이 심장병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심근병증이 가장 흔하고 또 그 중에서는 비대성 심근병증이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비대성 심근병증은 심장 내에서 펌프 역할을 하는 좌심실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이완 기능이 감소하여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질병입니다. 그 외에도 심근병증의 종류에는 제한성 심근병증, 확장성 심근병증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 이번에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고양이들은 강아지들보다 활동량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한 번에 캐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보호자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고양이는 아픈 걸 잘 숨기기 때문에 증상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고양이가 갑자기 활동량이 줄어들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이럴 때는 심장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뒷다리 패드색이 보라색이 되거나 뒷다리를 갑자기 못 쓰는 경우도 심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 질환의 경우 초기 증상이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께서 고양이의 증상을 자주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긴다면 병원에 가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의심이 된 경우에는 빠르게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청진을 통해 신자붐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영상검사 중에 하나인 흉부 방사선 그리고 심장 초음파를 통해 심장의 크기, 심장의 기능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심장 질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심전도 검사 아니면 심장 바이오마커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는 질환의 진행 정도 그리고 개별 환자의 심장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를 통해 심부전을 관리하고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특히 비대성 심근병증이 있는 고양이는 동맥색전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항혈전제를 사용하여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뇨제를 사용하여 폐수종과 같은 합병증을 완화시킵니다. 필요에 따라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여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심박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에는 산수 치료,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주기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이 합병증으로 폐수종, 또 동맥색전증 같은 병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만약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또 어떤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합병증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흉수, 폐수종, 동맥혈전색전증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흉수의 경우 방치 시에 흉곽 내에 폐가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어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고, 폐수종의 경우에는 방치 시에 호흡수가 점점 빨라지고 마찬가지로 숨을 쉬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동맥혈전색전증과 같은 경우에는 뒷다리가 보라색이 되고 마비가 오며 극심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고양이는 8살 된 러시안 블루입니다. 몇 년 전 비대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얼마 전 갑자기 뒷다리를 절뚝이며 아파하길래 병원에 갔더니 혈전색전증으로 혈관이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지만 혈전이 다시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비대성 심근병증 그리고 혈전색전증 이 두 가지가 좀 관련이 있나요? 비대성 심근병증이 있으면 심장 내에서 혈액이 정체되어서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장 내에서 생긴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마비 및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혈전색전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혈전제를 꾸준히 먹이면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혈전의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장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고양이는 9살 된 페르시안인데요. 몇 달 전 심장병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치료를 시작한 후 밥을 잘 안 먹고 체중도 급격히 줄어 걱정입니다. 이런 증상이 치료 과정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건지 보호자로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치료 과정에서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 때문에 식욕이 떨어질 수 있고 심장의 기능 저하로 인한 무기력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호성 높은 습식 사료나 고단백 음식을 제공해보고, 그래도 만약 식욕 저하가 지속된다면 담당 수의사와 상담하여 식욕 촉진제를 처방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고양이 심장병에 관해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양이가 비만이면 심장병 위험이 높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O를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고양이에게 비만이 있으면 심근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심장에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을 해야 하므로 심장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있고 비대성 심근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비만이 생기면 당뇨병과 고혈압의 위험이 증가하고 이 둘은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고양이는 수액치료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를 잘 풀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주의할 필요가 없으면 이 문제를 낸 의미가 없다. 네네. 주의해야 된다 해서 O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심장병이 있으면 체액을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수액 투여는 혈액량을 급격히 증가시켜 심장에 부담을 주고 폐수종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심장병이 있는 고양이는 정맥수액보다 피하수액을 천천히 공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려묘들의 심장 건강을 위해서 보호자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반려묘의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호자님께서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심장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 질환은 초기 증상이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만 관리는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양이가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호흡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뒷다리를 갑자기 못 쓰고 무기력해지는 등의 변화가 있다면 즉시 가까운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의 상태를 자주 살펴보고 작은 변화에도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크닥터 펫, 오늘은 수의사 김민석 선생님과 함께 고양이 심장병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